우연히 접하게 된 기사와 인생에 녹아든 시귀에 마음이 빼앗겨 오늘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우선 시를 쓰신 전옥화 할머니에 대한 강원도민일보에 실린 기사를 전해드리고 할머니의 시를 낭송하니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열고 우울증에 남편 옷까지만 봐도 눈물이 나던 시절 사촌 여동생의 손에 이끌려 2013년 삼척시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평생학습 문해교육반을 찾은 것이 계기가 됐다. 방에서 눈물만 흘리지 말고 평생 공부 못한 한이라도 풀어보라는 여동생의 조언이 전 할머니를 시인의 삶을 살도록 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전 할머니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평생 처음으로 책가방이 생겼고 연필과 지우개를 담는 필통도 생겼다. 그렇게 불러보고 싶던 선생님도 생겼다. 하얀 세공책에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쓰다 보니 어느새 읽지 못하던 글이 없었고 쓰지 못하는 말이 사라졌다. 그렇게 배운 글로 자신만의 시어를 담아냈고 그렇게 60편이 넘는 시가 탄생했다. 전 할머니의 시에는 어머니와 시어머니,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과 고향 도계, 삼척에 대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 인생의 허망함과 회환, 즐거움 등 희노애락이 녹아 있다. 전 할머니는 지금도 시어를 구상하고 시를 지으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누구보다 즐겁게 살고 있다. 전 할머니는 해방 이듬해인 1946년 도계읍 차구리 화전마을에서 삼남 삼녀 가운데 넷째로 태어났다. 그 시절 누구나 그렇듯 매 끼니 걱정에 산과 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초교 문턱이라도 밟은 사람은 남자 형제들 뿐이다. 항상 공부에 목말라 학교를 보내달라고 매일같이 졸랐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러다 보니 20, 30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에서 책보 메고 학교 가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산으로 올라가 남몰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끼니 걱정은 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권유로 17살 어린 나이에 20리 떨어진 마을로 시집갔지만 가난은 쉽사리 떨쳐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혼 이후 먹고 살 길이 막막해 남편과 함께 탄광에서도 일을 했다. 남편은 탄광 차량을 운전했고 전 할머니는 선탄 작업을 했다. 이렇게 남편과 악착같이 살았고 넷이나 되는 자식들은 적어도 고등학교까지 모두 가르쳤다. 그중 아들과 딸 둘은 4년제 대학까지 마쳤다. 공부하지 못한 한은 있었지만 열심히 산 삶이라고 여기며 지내던 중 2012년 여름 남편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먼저 떠났다. 마음 둘 곳이 없어 방황하던 전 할머니가 찾은 성인 문해학교는 삶을 이어갈 이유를 선물했다. 전 할머니가 시인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유일한 선생님인 박군자 시인의 도움이 컸다. 도계 성인 문해 교육반 교사로 활동 중인 박 시인은 전 할머니가 죽기 전에 시집을 내고 싶다고 하는 말에 사비로 시집과 수필집 수십 권을 선물했다. 전 할머니는 박 시인이 선물한 책을 보며 시를 쓰는 방법 등에 대해 공부했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물으며 글 실력을 키워갔다. 그 결과 도내 문해학교 졸업생 가운데 처음으로 시집을 냈다. 지금은 영어 공부에 도전하고 있다.
전 할머니는 삼척 독의 깊은 산골에서 70평생 살면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학교, 배우고 싶었던 공부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며 늦깎이 학생이 돼 내 한을 풀며 공부를 하고 내 삶의 즐거움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가 먼지처럼 사라지고 없을 때 학교도 못 다닌 내가 쓴 시를 읽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원 도민일보에서 발췌. 어린 시절 전옥화. 또래 친구들 책보 메고 학교에 갈 때 꽁보리밥, 보래개떡, 삼배 보자기 싸서 새끼 구워 만든 주루막에 넣어지고 소 몰고 산으로 갔네. 학교 가는 친구들이 눈앞에 아롱거려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던 어린 시절. 책보 둘러매고 학교 가는 흉내 내면 검은 부식기로 문지방에 귀동냥한 한글 써보고 목이 터져라 학교 가고 싶다고 울어대면 아버지는 슬그머니 밭으로 가셨다. 14살 때 배틀에 앉혀놓고 한복 만드는 걸 가르치시더니 17살 어린 나이에 시집 보내고 얼마나 울었을까.